오늘 두 번째 딩동영동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 가지 진로 이야기, 괴산 목도나루학교 특집 진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중학교 되면 몸무게 중학교 올라갔다가 이제 중학교 되면 이제 3학년쯤 되면 이제 입시나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 꿈에 대한 이야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갈수록 압박감이 좀 심해오는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괴산 목도나루학교를 다녀온 또 다니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모셔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초대 손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도나루학교에서 작년에 1기로 다녔던 우주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영동에 살고 있나요? 네, 영동에서. 영동 어디 사시나요? 양강면에 살고 있어요. 양강 삼망리? 네. 지금은 다시 복귀를 한 거죠? 네, 원조교로. 원조교가 어딥니까? 저 한강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요. 우리 예진 씨. 저도 작년에 수료를 한 예진이라고 하고요. 저도 영동에 살고 있고 지금 영동 미래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일기생들 2명 오셨고요. 우리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순서 프로그램 명활약을 하는 명신 씨 소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 목도나루학교 다니고 있는 2기생 명심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됐죠? 학교 교육과정 중에 인턴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주 동안 배울 만한 분들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 일 좀 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황윤호 대표님한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따라왔습니다. 네, 대놓고 또 칭찬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괴산 목도나루학교에 재직 중인 그리고 영동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괴산 목도나루학교로 가셨는데 우리 광토 선생님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도나루학교 교사 박도현이라고 호두라고 저 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선생님이 별칭으로 해가지고 뭔지 호두야 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지? 수평주의 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우주 별칭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김지한 학생은 어떻게 목도나루학교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중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중학교 영동중학교 다녔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중학교 때 공부나 인간관계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특히 좀 공부나 시험에 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었는데 그 와중에 뭔가 학교를 어떻게 가야 할지가 되게 많이 고민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보다는 고등학교를 진짜 어떻게 가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때가 한 번씩 있었어서 그때 학교 설명회 때 이제 박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목도나루 학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 여기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딱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안학교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뭔가 그런 시스템 자체에서 뭔가 이해하기는 사실 좀 어려웠고 사실 저희 때가 첫 개교를 하는 해였다 보니까 사실 더 받아들이는 게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냥 학교 인테리어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막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그 인테리어가 되게 일반 학교랑 완전 다르게 완전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돼 있어서 근데 저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은 그래도 좀 어떤 수업을 해도 그래도 좀 자유롭게 탁 트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좋습니다. 우리 예진 학생 어떻게 해요? 저는 딱 고등학교 원서 적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팜플렛을 하나 남아주셨어요. 그 목도나루학교 설명에서 있었는데 그걸 잘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봤는데 여기를 가야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신청을 해갖고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들게 됐나요? 그냥 뭔가 글들을 대충 보는데 지금 뭔가 제가 학교를 되게 싫어해서 고등학교를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딱 가기 싫은 저한테 맞는 느낌이라
그래서 그냥 냅다 엄마한테 나 여기 갈래 했는데 엄마 한번 가보라고 해서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뭔가 설레이고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보네, 그죠? 그랬군요. 우리 원희 씨는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네, 저는 그냥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학교 복도 벽에 붙어있는 그 게시판에 붙어있는 벽보 보고 4대 교육과정으로 크게 적혀있는 거예요. 거기 덴마크 여행 간다 그러길래 좀 흥미가 일단 거기에서 바뀌었고 그거 때문에 보긴 했는데 보다 보니까 정말 학교가 좋은 것 같고 좀 새로운 학교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가까운 고등학교 가고 이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어서 이 학교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됐군요. 네. 박동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으니까 좋은 점을 든 게? 저 목동아로학교 가게 된 계기요? 예. 그렇죠. 박동 선생님도. 말씀 좀 가깝게. 네. 저는 사실 우리 한 7, 8년 전, 10년 전에 좀 덴마크 좀 유행했었잖아요. 행복지수 높은데 우리나라는 좀 행복지수가 되게 낮고 먹고 살만 해줬는데도 되게 자살률 높고 막 불행하다. 그래서 덴마크를 가게 됐어요. 5년 전에. 그리고 이제 다녀온 다음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좀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저도 사실은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마음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서 그래서 목동아로 학교로 넘어가게 됐죠. 그랬군요. 우리 우주학생 다시 들어와서 이제 입학을 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그리던 내가 이런 학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을 텐데 직접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사실 가고 났을 때는 좀 뭔가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사실 아무래도 뭐 본관이 아직 좀 이제 미완성된 상태였었어서 저희가 갔을 때는 뭐 그런 걸 봤을 때 살짝 당황. 처음에 당황하다가 이제 처음에 지낼 때는 아무래도 좀 일반 학교에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교육 과정과는 전혀 다른 교육 과정을 겪다 보니까 살짝 어색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뭐라 해야 될까요? 적응기를 가졌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초반에 기숙사 건물에서만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애들하고 좀 더 돈독해지고 그래서 다 어떤 수업을 해도 그래도 좀 애들끼리 단합도 되게 잘 되고 마음도 너무 잘 맞고 얘기도 엄청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것도 너무 운명 같았다.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좀 그래도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었죠. 그리고 마음에 들었군요, 되게. 네. 우리 이진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처음에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 그때 마음에 갔는데 너무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무리술 시간이라는 교과 수업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학교를 지어야 되는 줄 알고 너무 싫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2학기 돼서 좀 만들어져서 다행이었고요. 근데 그리고 교육 과정도 처음에 진짜 많이 안 좋거든요. 그냥 평소에 해오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그냥 애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았고 길자분들도 다 처음이시니까 그냥 다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끼리 모여서 막 길자분들한테 막 서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막 얘기도 하고 반항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맞아. 그랬군요. 길잡이 분들이라면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언제부터 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길자분들이랑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고 뭔가 이게 다름을 인정하면서부터 뭔가 이 학교는 원래 이런 건가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군요. 네. 얘기한 대로 여기 뭐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시작 여행
제주도 가서 하는 것도 네. 같이 하고 그랬나요? 네. 그리고 신발끈 뭐 그것도 하고 네. 인턴십도 하고요. 네. 인턴십은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남해 상주의 동부동락 협동조합이라고 네,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이제 사무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좀 이제 관찰을 했었고, 그리고 뭐 회의 같은 것도 살짝 껴가지고 한번 해보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빵집에서 일도 직접 해보고, 다른 뭐 협동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이런 걸 다 체험을 해봤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여기 인턴십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청주에 있는 충청리이라는 신문사에 갔었어요. 가서 다른 친구들 인턴십 장소에서 뭘 하는지 이렇게 다 조사를 해서 신문 한 면을 다 완성했습니다. 한 장? 그랬군요. 네. 재밌었어요? 네. 덴마크는 어땠어요? 우리 얘기라는 얘기시는 덴마크는 덴마크는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 것도 재밌었고 뭔가 제가 해외여행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설레고 막 이것저것 그냥 다 신기하고 다 좋았어요. 2주 동안 만나요 그때도? 네. 우리 지현 씨는 어땠어요? 저도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덴마크에 있는 학교도 가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애들하고도 처음에는 애들이 다 영어를 못하니까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뭔가 서먹서먹 하다가 점점 갈수록 그냥 살짝 바디랭귀지로 단어 몇 개로 막 소통을 하면서 해가지고 얘기도 은근 잘 통하고 거기서 뭘 어떤 활동을 하는지까지도 저희가 막 참여해서 보다 보니까 시간이 완전히 빨리 후다닥 지나가가지고 그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덴마크를 곧 갈 친구인데 네.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는 거 있을까요? 조언해줄 게 딱히 그냥 영어에 너무 쫄지 말아라. 어쩌지 마라. 또 그리고 그냥 가보고 싶은 곳 있으면 다 가보고 코펜하겐 있는데 네. 그렇군요. 어떻게 덴마크 갈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준비하기엔 이미 늦은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영어 공부를 하기도 좀 늦은 것 같고 남은 것은 자신감을 좀 더 길러갖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여기까지 생각하고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문희심 학생도 이제 그런 흔히 시작으로부터의 시장 여행도 하고 신발끈 그 인턴십 덴마크 4대 과정이 목돈나라 이렇게 핵심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좀 설계를 하신 건가요, 선생님?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나라 학생들이 불행한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를 이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덴마크를 가보니까 자기 주장,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더라. 하고 싶은 거를 남의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그러지 않더라. 그런 것들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실에서 학생들이 평등하게 자기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말 듣고 따라 적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수행하면 높은 점수 받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했던 친구도 아마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좀 더 키우는 그런 교육 과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3월 달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글로 쓰고 말로 하고 또 매일매일 동그랗게 모여서 저희가 하루 열기와 닫기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좀 훈련시키는 그런 것들 밖으로 꺼내고 또 갈등이 있을 때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만난다. 그리고 이제 인턴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그냥 학교만 다녔으니까 시야가 좁잖아요. 그래서 넓은 세상을 좀 직접 부딪혀라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교사들도 보면 교사들 그냥 공부 쭉 해가지고 모범생 스타일이 대부분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못해보는 거를 직접 어른들 만나서 그분들이 이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턴십을 하게 됐고 덴마크는 이제 우리 학교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영감을 준 나라예요. 사실은 1년 동안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알고 그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 거의 대부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그냥 원만하면 그냥 인문계고등학교 간다. 그리고 특성화고나 공부하고 싶다 한번 가볼까?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가지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그런 식으로 다니니까 이제 성적이 뭐 아주 좋은 친구들은 크게 갈등 안 하겠지만 나머지 대부분 친구들은 또 숙제하고 수업 듣고 수행평가하고 시험 보고 하다가 먼저 쓸 때가 돌아오죠. 그럼 또 그때 어떤 애 어디 가야 되지? 이렇게 그때 가서 고민하는데 그때 좀 너무 늦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진로를 생각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나라 좀 1년 설계하는 그런 나라를 좀 만나고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 학교하고 협약을 맺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학생 모집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명심 얘기 들으니까 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제가 이제까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실 괴산 목도나루학교라는 학교 자체를 잘 모르기도 할 것 같아요, 그죠? 뭐 고등학교라고 목도 고등학교도 아니고 목도 나루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괴산 목도나루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일반 영동에 있는 중학교 3학년, 2, 3학년 학생들한테는 설명을 해준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1년제 청소년 인생학교예요. 나를 찾고 또 세상을 만나고 그래서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학교고요.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굉장히 자유로워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뭐 규칙이나 이런 것들 미리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합의해서 만들고 아침밥도 스스로 해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챙겨야 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공립학교라서 비용은 일반 학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숙형 학교 그리고 24명 충북의 고등학교 1학년 2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좀 찾고 싶은 친구라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공립형 대안학교인데 그 이제 원조학교 이제 중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나 뭐 사학교고등학교로 진학을 해놓고 1년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교장 목도나루학교 해서 입학교육을 일단 받고 다시 2학년에는 원조학교로 돌아가는 뭐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목도나루 아는 친구는 영동도 3년 쭉 다닌다라고 친다면 목도나루 학교 왔다 하면 1학년 때는 목도나루 학교 다니고 2학년, 3학년은 영동고로 다닌다. 그러면 좀 궁금하게 이제 만약에 중학교 3학년 친구가 목도나루 학교에 먼저 합격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또 고등학교 다른 데로 치는 겁니까? 두 개를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되고 인문계 고등학교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못하면 목도나루 학교만 합격하면 안 되고 두 개를 다 합격을 해야 됩니다. 사학교 고등학교는 미리 좀 합격을 한 다음에 네네. 우리 영국 미래로 진학을 했고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확정률이 그때 되고요. 저희 1월 4일날 면접을 보는데 아, 그럼 좀 늦게 보는군요. 네네, 마지막 일반에 고등학교 다 면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도나루 학교를 1학년 갈지 말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군요. 뭐 그런 갈증할지를 한다는 것보다는 1월 4일날 면접이라서 결정이 그때 나옵니다. 인문계는 비슷하게 나고 특성화고는 조금 일찍.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친구들하고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살짝 1학년만 다니고 다시 오니까 이게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 성적이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고 사학교 고등학교도 갑자기 또
1학년 과정을 이 친구들하고 안 지내고 갔다 오면 또 학교 적응이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녀오고 졸업했으니까 목도나를 갔다 왔으니까 어땠어요? 어땠어요? 네. 저는 이제 인문계고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아마 제가 공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뭐 그렇게 성적이 막 좋아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애초에 목도날 학교를 안 갔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목도날 학교 갔다가 2학년으로 지금 복귀한 시점에서 보면 물론 그 2학년의 공백이 가끔씩은 느껴지기도 해요. 선생님께서 이제 막 작년에 배웠지 이런 거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가끔씩은 있는데 사실 뭐 1학년 안에도 사실 할 수 있는 공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만 그때그때 좀 배우면 돼서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네, 근데 물론 이제 1학년을 안 했으니까 성적이 조금 이제 초반에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에 막 연연하고 막 그럴 애였으면 이제 안 가지 않았을까.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제 목도나학교 1년 과정을 마치고 한강고등학교 2학년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저? 다르잖아요, 목도나학교랑 일반학교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다. 딱딱하다. 많이 딱딱했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야자하는 것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쓰면 12시까지는 계속 이제 저기 해야 돼. 야자 같은 거 계속 해야 돼요. 그런 것도 너무 답답했고 그냥 뭔가 이제 2학년이 올라가서 선생님들도 다 막 계속 대학 얘기를 하시고 입시 얘기하시고 모의고사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가 너무 뭔가 좀 뭐라 해야지? 좀 듣기가 좀 그랬다. 너무 쪼이는 느낌? 그랬군요. 벌써 그럼 1학기가 다 지나갔네. 이제 2학기가 시작됐고. 네. 우리 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특성화고를 가서 좀 뭔가 공부 같은 거는 막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근데 저는 자격증이 좀 중요해서 1학년 때 따는 자격증들을 하나도 못 딴 상태라 선생님들이 이거 막 해라 하면 그런 것도 못 따라가고 그래서 그거 부분만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딱 왔을 때 분위기가 다른 건 어떤 걸 감지했나요? 분위기가 좀 딱딱하게 느껴졌고 근데 저는 좀 친한 친구들이 같은 반에 많은 경우라서 그래서 또 막 완전 딱딱하다기보단 뭔가 그래도 좀 친근한데 딱딱한 되게 일단 학교는 너무 가기 싫었어요. 다시 목도날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랬군요. 여기는 영동중학교였었고 저도 여기가 그럼 둘이 알았어? 말 한마디도 안 해보는 그 사이였었어요. 계단에서 만났군요. 그래. 네, 계산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친해졌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딱딱해서 목도나학교 갔다가 자퇴하는 학생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한 친구가 복귀하자마자 자퇴를 했거든요. 이유는 이제 갔는데 선생님이 너는 이제 뭐 지금부터 뭐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행동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이 애들을 집중해서 쭉 가야 돼라고 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친구가 복귀를 해서 수업은 그냥 이렇게 체험 정도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답답하다 해서 튕겨져 나가버린 거죠. 근데 그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를 탓해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들이 지금 근데 사실은 본인 학교 문제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서로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다
반응 치부일 거 아니야, 이제 같은 학교에서 자퇴생이 좀 만들어가고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야 하니까 어떻게? 워낙 자유롭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딱딱함, 좀 규칙적이고. 근데 또 근데 거기 목동학교 다녀왔으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거고, 그죠?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또 바로 시작했으면 또 못 느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 아마 평생 그 기분을 몰랐을 아, 그게 우주수도 마찬가지네. 근데 저는 목동으로 안 다니고 고등학교를 진학했어도 이렇게 좀 답답해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사람이었어서. 학교의 어떤 틀이나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그렇군요. 아이고.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두 분 다? 네. 근데 목동학교 어떤 그 1년 다녔던 것이 삶에 되게 어떻게 차라리 안 갔으면 하는 생각보다는 어떤 기억으로 좀 남고 있나요, 되게? 저는 좀 목동나루 학교가 제가 지금 이 시기를 그때 그 뭔가 1학기 때 겪었던 그 시기를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목동나루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교의 틀이나 규정 때문에 단순히 막 싫었다기보다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그랬던 사람들이 분명히 막 주변에 막 20명 넘게 있었는데 갑자기 확 사라지고 다 뭔가 좀 대학이나 입시나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친구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뭔가 좀 외롭다라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뭔가 친구가 없어서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니까 거기서 좀 외로움이 있어서 좀 힘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목동나루 학교 친구들도 있었고 목동나루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을 막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뭔가 저의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네. 그렇군요. 우리 예진 씨는 어땠어요? 일단 저는 목동나루 학교가 지금 학교 생활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 많이 다르니까. 근데 미래를 봐서는 뭔가 제 성격도 그때 많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말도 잘 안 하고 되게 조용한 편이었는데 가서 많이 얘기하고 많이 떠들고 그래서 성격 바뀌었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학교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바뀌었다는 그런 뭔가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은데 일단 갔다 와서는 뭐든 해보자 이런 생각이라 그거는 또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든 해보자. 네, 그거랑 제 성격이랑 그 개는 도움이 되고 남은 거는 뭔가 사람들 만나고 그냥 학교 밖에서 그냥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인성학교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캐치프레이가 잘 맞은 것 같아요, 학교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까? 네, 저도 예전이랑 마찬가지로 성격이 많이 유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나 지금 옛날에 저였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으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마 웃지도 않고 막 낯뜨가리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살짝 그런 지금 이런 장면이 있는 옛날에 저였으면 사실 그 1년이 많이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노희진 씨는 어떻게 학교 다니는데 어떻습니까? 뭐 좋죠 뭐.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프리하고 저는 확실히 새로운 자극을 쫓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보다 더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좀 너무 새로워서 놀랐는데 그래도 저는 자극이 좋아가지고 다 좋습니다. 네, 호수쌤이 신청하신 아이유의 가을 아침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각도님, 일기에 비해서 이기는 프로그램이 좀 약간 빌드업이나 업그레이드 된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두 번째니까 업그레이드 됐죠. 어떤 점이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우왕좌왕해서 그런 점이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물이 리모델링이 돼서 이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좀 안 좋은 점은 여행이 좀 작년보다 타이트해졌다. 타이틀. 그런 점이 있고, 이들이 조금 더 마음적으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또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렇군요. 이 목도나루 1기생과 2기생이 만나는 뭐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인턴십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와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똑똑해졌다. 회사도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우주 학생이나 지원 학생은 이제 영동에도 중학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학생들에게 목동나루 학교를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 중학교 생활이나 고등학교 생활을 지금의 교육 과정으로서 거치면 사실 그렇게 나에 대해 돌아본다던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알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고 어떤 뭔가 큼직한 것들을 같이 누군가하고 해본다는 경험이 사실 학생 때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많이 사람도 만나보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어떤 활동도 많이 해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원 학생은 어떻습니까? 예진이 저는 되게 추천을 하긴 해요. 뭔가 스스로 하는 게 많아서 제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저것도 할 수 있겠지? 해봐야겠다 이런 경험이 많아지니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비어 과정이라 1년이잖아요, 딱. 1년이라서 좀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이게 1년 말고 2년, 3년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나요, 좀? 예. 저는 일단 1년이라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면 1년 안에 이 교육 과정들 계획되어 있는 걸 모두 해야 되니까 다들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 다 너무 급해서 아쉬움이 남는 활동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은 조금 길다고 생각하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4개를 2개씩 나눠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2년 하고 3년에 음악학교로 가는 걸로? 네, 음악으로 돌아가는 건 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1년은 좀 아쉬웠어요. 어땠어요, 우리 혜주는? 저도 1년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뭔가를 하고 나면 여행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뭔가 에세이를 쓴다던가 뭔가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진짜 이럴 때는 진짜 완전 타이트하게 했던 경험이 많았어서 저희끼리 막 밤을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여유롭게 하고 3년이었으면 더 다른 활동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3년으로 한다면 그래서 수력으로 한다 했을 때, 딱 이렇게 1년 끝나고 원학교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2, 3년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본인이 그러면 여기 택했을 것 같아? 근데 3년으로 통으로 한다고 했었어도 저는 갔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이제 다시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와 보니까, 여기 이제 자격증 많이 따야 되고, 여기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 아니다를 뭔가 구분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아직 그 정도로 머리가 아직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뭔가 좀 뭔가 확실하게 느낀 건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좀 그냥 지금 학교 시스템이? 네, 학생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생기부도 그렇고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뭐 모의고사도 잘 봐야 되고 시험 이렇게 막 수행 평가도 하고 그래서 대학 입시에 관해서도 계속 매일매일 거의 들으니까 하라고 하면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그 무슨 뭔가 아무도 이거 왜 하지? 아니면 뭐 이거 해서 나의 뭐 어디 내 미래에 뭔가 도움이 될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예진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일단 자격증 따는 거는 재밌고요. 뭔가 그냥 수업이나 수행평가 할 때 지원이랑 비슷하게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선생님한테 이거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은 일단 그냥 해라 말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자격증 따는 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목도나라 학교가 이제 충북의 유일한 괴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교육이 정말 좋다고 하면 각 지역에
하나씩은 있어서 이게 1, 2, 3학년 과정으로 있어서 좀 나름의 삶을 좀 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뭔가 이분은 그런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청소년기가 되게 에너지도 많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 거 되게 많은 시기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뭔가 짜여진 틀에 가둬놓고 계속 하는 거는 좀 뭔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좀 들거든요. 어때요,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거, 뭔가 이런 게 생기고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뭐 답변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게 모르겠는데? 이걸 내가 왜 좋아하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겪어가지고 뭐 적는 게 있었어요. 뭐 어떤 거를 어떤 과목을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좋아하는 과목을 아예 못 찾는 친구들도 있었고 말하고 좋아하는 과목? 뭐 국어 이렇게 써놓고 국어 내가 왜 좋아하지?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뭐 이런 게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찾아다니는 게 너무 뭔가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지금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것보다. 수준적인 틀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좋아하는 것들 기획하고 뭔가 하게끔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야 되겠다. 여기들이 목도나루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죠? 네. 연구가 여기 2명 갔는데 이런 뭐 예진 학생이나 우주 학생 같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많지는 않지만 또 이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 저희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더라도 조금 한 반 정도면 저희랑 뭔가 학교를 싫어하는 감정들이 다들 있으니까 그럼 뭐 이거 왜 해야 되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뭔가 이런 걸 말할 수 있게 조금 더 편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편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학교가 또 영동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죠? 인생의 인생적인 학교가 그러면 학생들의 생각이 좀 그냥 학교 안 다닐래가 아니라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들어요. 이게 졸업하면 대학 말고 이렇게 형님이 자유롭게 살다가 3학년에서 부대로 졸업해버렸어. 그럼 또 막막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또? 대학을 가야 되나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나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생각해갖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요즘 대학교를 가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우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까? 뭐 그렇게 큰 고민이 될 것 같진 않다. 네, 왜냐면 대학교를 가서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때보다 늦지 않다. 뭐 이런 얘기시죠. 어떻습니까? 괴산 목도나루학교에 대한 지금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2년이 접어드는데 그 내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를 좀 창출해야 되겠다. 이제 목도나루 학교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가 안전망이 없어요. 그래서 삐끗한 나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괜히 목도나루 학교 갔다가 삐끗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감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일부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길을 갔을 때 분명히 회의가 들거든요. 그거를 회사 생활 하다가 느끼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좀 방향을 한번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는 학교들 그런 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얼핏 겉핥기만 좀 들었을 때는 여기 학교 나온 다음에 일반적인 훈련은 여기 와서 일반 학교에도 적응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야, 목동나라 이렇게 좋은 학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거기 갔다가 자퇴했대. 자퇴하다 애들만 자퇴하는데, 이 학교가 이 존재를 해야 되나. 거기 가면 자퇴한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두 분, 어찌 요즘까지 세 분을 만나는 생각은, 되게 뭔가 생각의 씨앗을 심어온 것 같다, 되게. 각자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완성은 아니더라도 어떤 씨앗이 이제 활착하고 이제 뿌리가 내리고 이제 줄기가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속 다녔다면 좀 더 답답하고 학교에 대한 환멸과 혐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대생에게 부정적일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작은 숨구멍을 좀 뚫어놓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어떤 느꼈던 일련의 시간들은 자기 삶이 좀 더 뻗어나가는데 좀 중요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이 교산 목동나루 학교가 아니라 충청 목도의 각 시군에 하나씩은 이런 그 정규 학교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니면 1학년뿐만 아니라 2, 3학년까지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학교가 각 시군에 하나씩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감이 이지겠죠? 교육감이 이지고 이제 교감 목동나루 학교 이제 막 1년 지났는데 좀 더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럼 이게 각 시군에도 이런 게 또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줘야 간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고 각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씨 어떻습니까? 어떤 말 하고 싶습니까? 목동나루 학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목동나루 학교 많이 신청하세요. 야 벌써 이렇게 팬이 있는데요. 우리 우주 학생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너무 놀란 여기 오자마자 좀 놀라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었고 현장이 너무 딱 가가지고 그랬어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질문들을 받으니까 기분도 좋고 좋았습니다. 이진 씨 어떻습니까? 저도 그냥 글쓰기만 도와달라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인터뷰 막 이렇게 해서 놀랐고요. 근데 많이 재밌었어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재밌었고 그리고 뭔가 제가 경험했던 목동나루 학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뭔가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영국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죠, 그죠?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이게 오늘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몰랐거든요. 언제든 오시고 열려 있으니까 여기 기자가 되는 청년들도 많이 오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글을 쓰거나 이렇게 영상 보이는 라디오 YTV라고 제가 영동 TV 이름 지었거든요. YTV 딩동 영동입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같이 좀 옥천에는 이런 게 좀 활발한데 영동에 이런 게 많이 없어서 맞아요. 이런 걸 만들어서 영동고등학교, 영동중학교 바로 인구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안 오더라고요. 많이 홍보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곽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조금 길게 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저기, 이창균 소설가에 이제 종만득 씨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제 종만득 씨가 너무 집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막 부모님 모시고 막 이러면서 빚 갚고 그래서 하다가 망상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든요. 망상이 뭐냐면 자기가 그 재벌 회장이 되는 그런 망상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가 자기한테 막 얘기하는 게 다 비서들로 느껴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종류에다가 공수표를 써서 막 하면서 행복한데 의사가 이제 너는 망상증 환자고 너는 빨리 치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해서 다시 자기 그 집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이어서 죽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 적응 못한다.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저는 제일 같이 만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교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좀 떠올라서 말씀드렸고, 우리 목동마루학교 입학 전에는 일반 고등학교랑 같으니까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면 되고요. 목동마루학교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꾸준쌤이 자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 이게 흥분하진 않았는데 오늘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직접 다녀본 사람으로서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여기 갔다가 이사학교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괜히 그냥 환상관심해주고 괜히 하다가 좌절감 더 느끼는 거 아닌가? 좋았던 거, 우리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두 분을 만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게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 기억들이 또 살아가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영동에 이런 목동마루학교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계속 목동마루학교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동마루학교 특집으로 한번 두 번째 시간 맞이해봤습니다. 영동의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이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